네. 와,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는 저렇게 막 버티다가 따면 돼요. 체포하면 돼. 근데 경제는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거나 망가지지 않잖아요. 이 추세라는 게 있는데 계속 망가지고 있어. 경제가 망가지면 실제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손해보는 상황이 되네. 그래서 제가 경제 망가지는 걸 더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긴 뭐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추운 엄동설안에 물밥 처먹고 계시는 분들은 원래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거 얻어먹고도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전체 다수 국민들은요. 윤석열이가 버티면 버틸수록 대한민국 경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 11월 달까지 국세 수입 현황만 보겠습니다. 지금 8.5조가 덜 고쳤잖아요. 진도율이라는 게 있어요. 진도율. 그러니까 12월까지 얼마가 거쳐야 되는데 저 진도율이 저렇게 안 나가고 안 거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세금을 안 내서가 아니고요. 낼 게 없는 거예요. 일단 세제를 통해 가지고 부자들 감세를 해줬죠. 기업들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국세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저만큼 부자들은 세금을 안 내므로써 또 배를 불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18조가 줄었습니다. 법인세만. 아, 진짜. 그게 대표적인 부자 감세죠. 아까 말씀드린 진도율이 88.5%. 100이 돼야 돼요. 100이. 근데 88.5%고. 그러니까 2024년 11월에 88%가 진행됐다면 사실 그 기계적인 계산만 하더라도 92% 정도는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대략 100조 정도 됩니다. 예. 100조 정도. 그 기재부 재정동향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새날은 가짜뉴스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들 능력이 안 돼. 아, 그렇죠. 하고 싶어. 가짜 뉴스를 만들려면 그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게 관리 재정 수직 적자 추이입니다. 나라 망했어요. 일단은 이게.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세금 올린다 그러면 반발 엄청 심할 거거든요. 초반부터. 그러면 점차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확 깎아놓잖아요. 그럼 마치 이 새끼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라. 부자들이 만약에 세금을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갖고 갑자기 올린다 그러면 반발이 심하겠지. 그럼 조선일보 같은 애들이 또 난리치겠지. 난리를 치겠지. 그러니까 다시 끌어올리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 싸워야 된다는 거. 내가 조선일보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뭔데? 깝깝하네요. 일단 그 김영삼 방법을 동원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세무조사를 일단 하죠. 그래서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예. 어쨌든 지금 관리재정 수익 적자 추이가 지금 11월 달까지 마이너스 81.3. 자, 그리고 더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이런 거예요.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심각하다. 왜? 박근혜 탄핵은 상당히 일사천리로 간 측면이 있어요. 네. 국민들이 입장에서 숨 쉴 틈 없이 간 측면이 있어요. 윤석열이 버텨버렸잖아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박근혜 때보다 더 심각하다. 지금 2년 만에 경제 하방 위험이 경고등이 들어왔다. 쉽게 표현하면 하방이 그런 거예요.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추락이 그냥 보통 추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프로 보시면 훨씬 더 다가옵니다. 네. 하방. 박근혜 때가 왼쪽이고요. 지금 현재거든요.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낭떠러지처럼 돼버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더 심각해지기 전에 윤석열을 지금 이렇게 체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가 박근혜 때 너무 박근혜한테 박절했구나. 지금 와서 억울한 건 없는 건지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최순실도 좀 한 번 더 챙겨주고. 속보, 예. 마차, 야수. 박근혜는 억울했다. 최순실 잘 지내고 있는지 이제 따뜻한 밥이라도 한번 넣어주고 해야지. 자, 아까 그 그래프가 아까 보신 게 소비자 심리 지수예요. 소비자가 돈을 안 쓰겠다 또는 정책이 나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수는 완전 죽는 거거든요. 저건 내수 죽어라예요. 저 그래프는. 그러면 자영업자들 망하죠. 아니 원래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옛날에 진보는 뭐 성장과 분배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선진국이 됐어요. 웬만큼 분배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분배를 좀 늘릴 수는 있는데 분배의 시작은 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장 이야기하면 일부 진보 쪽에서 야 분배해야지 뭔 소리냐는 건 옛날 생각이고요. 성장률을 올리는 게 내수와 수출 두 개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내수가 저렇게 망가지고 수출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나라 완전 경제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영업자 폐업률 여러분들도 이미 윤석열 탄핵되기 전에도 길거리 가면 가게 문 닫은 폐업한 가게들이 줄을 섰었잖아요. 네. 지금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건 소비자 심리지수고 기업들은 어떨까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전망치 추이 저것도 완전 하방 낭떠러지처럼 돼버렸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좀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선배랑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12월 3일 계엄이 있었잖아요. 12월 4일 날 큰 투자금이 들어오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근데 3일 날 이게 빵 터져버리니까 무기한 연기돼가지고 그거 받지를 못하고 있다. 근데 나 같은 회사가 한둘이 아닐 텐데 지금 언론에서 너무 조용하다. 예. 다 죽어가고 있다. 약간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기업들이 앞으로 경기가 악화될 거야. 아까 소비자 심리지수랑 비슷한 거예요. 저게 100이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84.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안 늘어납니다. 이게 가장 맥락이고요. BSI 거기다가 CBSI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그 기업들이 미래를 계획할 때 특히나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환율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24년에도 이제 그 2025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기준 환율이라는 거를 상정해 놓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대부분 다 1,300원, 1,35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사업 계획을 했던 회사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1,450원, 1,480원. 어떤 사람은 1,500원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세웠던 사업 계획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의 그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예.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CBSI도 마찬가지로 아주 추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야수님 말씀하신 게 저거죠. 그 다음이 대기업 63%가 올해 사업계획에 환율 1,300원을 적용했는데 지금 저거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중국 무슨 업체랑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환율이 튀니까 내가 들어가야 될 돈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몇백 원을 더 내는 게 아니라 수억 원을 더 내고 수십억 원을 더 내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마차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제가 도와주던 어떤 회사가 중국에서 1조 3천억을 투자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2월 3일에 계엄이 터지고 그 주 토요일에 탄핵안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중국 팀들은 당연히 탄핵안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탄핵 불발됐죠. 바로 짐 싸서 중국 들어갔어요. 아휴.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탄핵은 통과됐는데 윤석열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직 대한민국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1,300원대로 계획을 짜놨는데 지금 1,500원에 육박하니까 들어가야 될 돈이 훨씬 많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무능한 최상목이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되게 막 긍정적 뉴스 같은데 추경 없는 경기 부양 가닥 상반기에 예산 63% 몰아쓴다. 나 저거 열받는 게 뭐냐면요. 원래 국가 예산은 상반기 때 몰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기 때 필요하면 추경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열받아하는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정부에서 지금 저런 개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최상목 깜빵 가고 정부 바뀌면 추경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문제는 저게 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상반기 63% 몰아쓴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나오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추경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대표가 열받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가 엄청 그 무책임하게 나오는 게 한국은행이 2025년 경제 성장 전망을 1.9% 했잖아요. 근데 기재부가 1.8%를 했다고. 0.1% 낮게 전망을 했는데 거기에 한마디 붙인 게 분노스러운 게 뭐냐면 이번 계엄 효과를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 계엄 효과를 넣지 않고 한국은행보다 0.1%포인트 작게 성장한다고 전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예.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최상목이가 확실하게 저는 커밍아웃 했다고 봐요. 나는 윤석열 편이야. 지금 내란 특검도 임명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청구를 했어요. 이거 저기 상설 특검이 국회 몫이잖아요. 네. 대통령은 그냥
또는 권한대행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하고 있어요. 한 달도 넘게. 윤석열이가 내란 특검 임명 안 할 거래서 먼저 이걸 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밖에 임명 안 한 것도 국회의 몫에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란 말이에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지금 권한정의 청구를 했고요. 자, 이제 상설특검하고 일반 특검의 차이는 뭐 여러분 데려가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건 최상목은 이제 노골적으로 오늘 그 박정준 경호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도 보면 차라리 수표 수리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지금 박정준이가 경찰에 가서 지금 나왔을 일 만무하고요. 일단 저는 박정준부터 체포해야 된다고 봐요. 사표 수리하고 많은 걸 떠나서 김성훈이한테 김건희라인 김성훈이한테 권한대행이랄까 대리 역할을 맡기겠지만 자 1부 마치고요. 자 수수님 감사합니다. 시청료라고 빨간 걸 보내주셔서 빨갱이. 수수님.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